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 5월 12일 금요일 거래입니다. 한 주의 거래가 또 이렇게 끝이 나게 됐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관련 리스크 그리고 은행권 관련 우려가 여전히 주식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소폭 약보와 마감한 수준인 33,300선에서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전 거래일 대비 0.16% 하락 마감했고요. 지수는 4,124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전일 대비 0.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전 거래일보다 0.35% 하락한 12,284선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까지 3대 지수 하락 마감을 하면서 S&P 500 지수는 2주 연속으로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다우 지수 또한 2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S&P 500 지수는 0.29% 내렸고요. 다우는 1.11% 하락을 하면서 3대 지수 중에 가장 부진한 주간 성적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주간으로는 상승했는데요. 0.4%가량 한 주 동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미국 정치권이 부채 한도 상향에 관련해서 교착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심리가 상당히 취약한 상태이고요. 오늘 발표된 이 소비자 관련 심리 또한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미국인들의 수요가 둔화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증폭을 시켰습니다. 네, 가장 최근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전혀 진전을 찾지 못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이 정치권과 대통령과의 협의 과정이 오늘 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에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마저도 이제 다음 주로 기약 없이 미뤄진 상황입니다. 어제 CNBC 방송이 보도를 했고요. 계속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르면 4달 디폴트 이제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날로 증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디폴트 가능성이 온다면 이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미국 정부가 이 전례 없는 디폴트를 겪게 된다면 미국 국가의 신용등급 하향이 예상이 되고요. 이 경우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디폴트 사태에 진입을 할 경우 대량의 실업 등을 이제 촉발을 하면서 경기 침체를 앞당길 수 있는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부채 한도 협상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지난한 과정을 겪게 된다면 결국에 이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 재무장관은 6월 1일을 엑스데이로 지정을 하면서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라고 옐런 장관이 경고를 한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미국 의회 예상국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 예상국 발표한 보고 자료에서 연방정부의 현금이 오는 6월 첫 2주 동안 바닥을 드러낼 위험이 상당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부채 한도가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6월 첫 2주 중 어느 시점이든 정부가 채무를 갚지 못할 위험이 상당히 있다라는 분석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미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 그리고 비상조치 등으로 6월 15일 정도까지만 버틴다면 그 무렵에 예상되는 분기 세수 그리고 추가 긴급 조치를 통해서 최소 7월 말까지는 정부가 계속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도 부진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가 집계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보다 안 좋은 수준으로 나오면서 미국인들의 이 수요가 둔화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고요. 수요는 둔화하는 반면 기대 인플레이션 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역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5월 미시간대가 집계한 소비자 심리 지수는 작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지수는 57.7로 집계가 되면서 전월치였던 63.5에서부터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선 셈이고요. 월가의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또 지금 현재 경기뿐만 아니라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지수 또한 전월 대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기대 인플레이션 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5%,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2%를 기록을 했습니다. 5년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 지난달에는 3.0을 기록을 했었는데 여기서 조금 높아진 모습이고요. 네,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값은 지금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네, 미시간대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교착 상태 등을 포함해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확산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경제 우려가 커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경기 전망이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짧지 않게 장기간 올 수 있을 가능성을 소비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미시간 대학교는 설명을 했고요. 만약에 정책 당국자들이 이번 부채 한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져서 심각한 경제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 와중에 연준 당국자들도 긴축을 선호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네, 미셸 보먼 이사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최근에 경제 지표 이제 CPI와 고용 등을 고려를 하면 인플레이션이 하향 추세에 있다는 일관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CPI가 둔화하긴 했지만 고용 보고서에서 나타난 임금 상승세는 예상보다 더 컸기 때문인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인플레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노동시장이 이렇게 타이트한 모습을 유지한다면 네, 추가적인 통화 긴축이 적절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콜스 전 연준 부의장,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번 은행권의 위기는 실제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압력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콜스 전 연준 부의장은 연준에서 은행 감독 부의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만큼 은행권에 대한 좀 인사이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아직까지도 이런 위기는 해소가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지역은행 주가 오늘 뉴욕 장에서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은행주들이 반등을 모색을 하기는 했지만요.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는데요. 페게스트 은행 주가가 3% 하락을 했고요. 자이언스와 코메리카 은행 주가도 각각 1%, 2%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웨스턴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2% 반등을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SVB가 파산한 이후에 은행권을 둘러싼 긴장이 아직까지는 해소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결국 이 은행들이 가져올 신용 경색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사가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좋지 않게 나왔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이제 실질적인 리스크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월가의 이 IB가 하나 나왔습니다. 월가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대부분 경제 기관들이 하반기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독특한 이 전망인 것 같은데요. 지금 골드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이제 3월 초에 터졌기 때문에 벌써 2달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조심하면서 가고 있고 또 지역 은행들의 어떤 주가 급등락은 아직까지 진정이 되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또 채권 시장이 우려했던 것처럼 어떤 극도의 위기는 오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아직 위기가 오지 않은 것을 그냥 아직까지 뭐 발현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이후에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골드만이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이렇게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과거와 지금 상황이 다르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연준이 연착륙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연준 위원들이 적당히 고용 시장을 둔화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 디스인플레이션을 촉발을 하는 것을 경기 침체 없이 현재까지는 운전대를 잘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경제 환경이 이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굉장히 견조하고요. 노동시장이 굉장히 견조하고 경제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실업률은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굉장히 특수한 환경에서는 우리가 이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 이런 긴축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희망적인 전망이네요.
네, 반면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월가 투자은행의 의견도 제기가 됐습니다. 미국 대형은행 웰스파고가 이런 전망을 제시를 했는데요. 뉴욕 증시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를 했고요. 지금 전체적인 거시 경제적인 여건이 매도, 숏 쪽으로 더 우호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S&P 500을 숏하는 것에 더 매력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S&P 500 지수가 잠재적으로는 3,700선까지 이제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S&P 500 지수가 3,700 정도까지 떨어지면 지금 이제 지난 가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이번 실적 시즌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특히 빅테크가 약진을 하면서 S&P 500 지수가 거의 4,200선까지 근접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을 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채 한도 협상 문제라든지 페드의 긴축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고정장을 탈피하기는 어렵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비슷한 전망 다른 월가 전문가도 제시를 했는데요. 아르베터 인베스트먼트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또 증시가 정체기에 접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S&P 500 지수가 지속적인 강세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4,200을 돌파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근 이제 미 달러화가 다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달러화 지수의 강세 폭이 지난 2월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컸다라고 하는데요. 달러화의 강세 또한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떨어지고 있고 이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증시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좀 역풍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오늘 S&P 500 지수 최근에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금융주 그리고 기술주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미국을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거래일 동안 8% 이상 올랐는데 오늘 또 이제 1%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빅테크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아마존, 메타, 테슬라 일제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엔비디아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 같은 경우 2% 이상 조정을 받았는데요. 테슬라는 오늘 차량 가격을 인상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고, 또 일론 머스크 트위터를 소유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새로운 CEO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트위터의 새로운 CEO에는 린다 야카리노라는 전 NBC 유니버셜 광고 파트너십 대표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머스크는 이제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앞으로는 린다 야카리노 CEO가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담당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신은 이제 신기술에 집중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트위터라는 플랫폼을 모든 것을 위한 앱인 X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고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 인수에 빠진 이후에 지금 머스크의 리스크 팩터가 테슬라의 주가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주들한테는 오히려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장기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쁘게 달려온 한 주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나스닥 지수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한 주간 성적표를 기록을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더욱더 본격적으로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관련 논의가 뉴욕 증시를 지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뉴욕 라이브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